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무연입니다. 어,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학회에서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또 놀이와 교육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학회는 이제 뭐 유아교육자들만 모이신 게 아니라 뭐 초등이나 중고등학교 관련 선생님들과 또 교사교육자분들도 모이셨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좀 교육적 담론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놀이와 교육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요. 부제를 지극히 교육적인 것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놀이와 교육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원고를 꼭 쓰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문구나 표현이 많긴 하지만 일단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그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지극히 그 거친 표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서 쭉 보시면 놀이와 교육은 원래 화해가 불가능한 용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순적 관계를 왜 우리가 같이 붙여서 놀이 교육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쪼끔 좀 심화시켜서 좀 탐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결국은 교육과 특히 이제 물론 교육과 학교 교육이 같은 건 아니지만 교육의 전반적인 걸 담당하는 학교 교육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오전 세션도 이제 교육과정의 뭐 개편이라든가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와 교육이라는 주제도 이렇게 과감하게 인제 들여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 제 큰 제목은 원고에 있는 이렇게 제목을 좀 따라가지만 오늘 제가 발표 자료에는 이제 상당한 그 쪼끔 더 정리를 하고 초점화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든가 사진 같은 좀 자료를 첨가해서 저희 생각을 좀 확장해 보는 그런 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놀이와 교육은 사실은 이게 같이 붙여서 보는 것이지 그렇지 놀이와 교육이 화해가 가능한 의제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라는 말은 너무나도 뭐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예 이렇게 "공부하고 숙제 다 하고 공부 놀아라." 이렇게 하는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은 처음이지인가 외국 거기서 부모님이 이제 그 5세 아이가 되어서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을 여러 군데 돌아보세요. 돌아보셨는데 정말 이제 뭐 숲을 다니고 바깥놀이 열심히 하는 곳과 영어 유치원을 또 해피를 보신 거예요. 그 교실에서 영어 단어를 이제 선생님들과 물론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즐겁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영어에 대한 교육 이게 언어 교육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과 이제 할머니가 고민에 빠지신 거야.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그때 딱 나온 얘기가 아이고 놀이를 시킬 건지 교육기관을 보낼 건지 그 얘기잖아. 딱 이렇게 할머니가 정리를 하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전문가라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인식 체계가 놀이하는 곳과 교육하는 곳에 두 가지 이게 양가적 선택을 여기 보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놀이를 포기해야 되고 놀이하는 곳에 아이를 보내려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오늘 놀이와 교육에 대한 사회의 고착된 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 놀고 공부해라. 숙제하고 놀아라."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것이 경험에서 근거한 것도 있고 사회적인 인제 어떤 기호 같은 것이죠. 여기서 딱 보면은 놀이와 교육이 딱 양분돼 보이잖아요. 예. 교육하는 것과 예 놀이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보면은 어느 게 예 이게 이제 교육이고 이게 놀이.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고정된 인식론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와 교육이라고 붙여서 놀이 교육을 하면 우리가 이런 양가적이고 이원론적이고 모순된 관계가 쉽게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따가 좀 들어가서 보지만 놀이의 깊은 그 본질을 좀 천착해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도 그걸 들어가서 놀이와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놀이와 교육은 상당히 화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교육자들이 좀 들여다 버려 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가는 게 저희 목표이죠. 놀이화된 교육, 예, 교육적인 놀이가 목표인데 이게 왜 이렇게 화해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세상에는 화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본질을 알게 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월적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초월적 경험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이게 초월적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원고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험은 초월적이지가 않거든요. 경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근데 이거를 초월론적인 관점으로 본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경험을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피노자서부터 쭉 베르그송에서 이제 들레주까지 이르기까지 경험은 초월적이라는 거에 경험의 본질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신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절대 초월적일 수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예. 그 경험론을 파다 보니까 경험이 절대 초월적인 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을 초월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다. 제가 이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놀이도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인지정적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놀이일까요? 교육일까요? 당연히 교육이죠. 저희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놀이를 초대하는 겁니다. 예, 지극히 놀이를 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를 교육에 들여와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다음으로 안 가네요. 제가 이걸 눌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놀이와 교육은 관계를 보는 거고 놀이 따로 교육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왜 좋은 교육이 놀이와 서로 간섭하는 관계이냐, 왜 얽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통합적으로 학교 교육에 정착할 수 있느냐가 이제 미래학교 담론의 저는 핵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전통적 학교 교육은 놀이를 배제하고 전통적 교과 이제 지식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안착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파이나가 타일러를 이제 비평을 하듯이 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왔죠. 이제 그것이 뭐 이해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고 지금 뭐 역량 중심으로 이제 오고 있지만 이제 놀이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역량 중심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래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놀이를 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습자는 사회적 그 표상, 기호를 배우러 학교를 오지만 신체를 지닌 굉장히 심리가 작동하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이와 심리가 배제돼 버린 텍스트의 지식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사의 교육자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각과 경험 그다음에 이 놀이의 유희의 본능을 가진 학습자가 놀이의 유행의 본능을 빼버린 지식을 어떻게 배울 거냐라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의 이제 그 큰 고민이자 미래 교육의 화두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 모순을 극복해내고 화해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놀이 담론을 좀 살펴보게 놀이 담론을 좀 보고 그다음에 놀이와 교육의 담론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사실 놀이 자체를 보는 건 인류학자나 뭐 사회학자라든가 뭐 아동 뭐 심리학자라든가 놀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할 때 놀이의 유의성을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도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수많은 저서 중에 그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을 이제 마지막에 집필을 할 때
예. 거기에 핵심이 예술의 핵심이 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놀이를 호모 루덴스의 개념을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아교육가니까 어린이와 놀이에 대한 이제 고민을 쪼끔 더 그동안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교육의 놀이와 현황과 과제라는 책과 그다음에 놀이와 교육이라는 또 책을 좀 쓰면서 이상하게 또 그 책이 저한테 이제 지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놀이를 이제 저는 이제 현장 교사를 되게 유치원 교사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놀이는 좀 가까이서 보는 오랜 좀 경험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교사 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미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탐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제가 이제 놀이담론을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연구물들을 제가 가져다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딱 저는 이제 1번, 2번, 3번 붙이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좀 편하게 읽으려고 붙인 거고 이건 절대 6가지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놀이 담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나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론적으로 나눴다는 거지 놀이 자체가 이렇게 유형적으로 아이들의 놀이가 구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나 인간의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그 놀이와 교육이라는 책의 앞에 보면 제가 아이들의 이미지와 베르그송의 그 이미지와 이렇게 하면서 왜 놀이가 인간의 생애의 그 생존 본능인지를 조금 설명한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놀이가 유의성이 이기 전에 거의 생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사물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됐을 때 그 이미지 무정형된 이미지가 생존을 위해서 출현하고 가장 쾌와 불쾌를 추발하면서 신체를 편안한 생존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걸 놀이로 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이제 그 생존으로서의 놀이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놀이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 유아기에서 이제 성인기로 가면서 생존으로서의 놀이가 이제 굉장히 맨 밑에 6번인 누리 경제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회로 이제 그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놀이는 이상론으로 정말 정착되게 되고 노동에 해야 되는 인간의 고통으로 가버리는 이제 놀이와 일의 계급적 관계가 만들어져 버린 이런 모순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건 지금 학교 교육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2번, 2, 3, 4, 5번이 이제 조금 학교 교육이나 이제 놀이 본질을 갔을 때 가치나 의미론적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이 가장 지배론적인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와 학습은 분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놀이를 부정하고 학습을 다 두 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 보면 여기서 학습 우월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나 이런 것은 이성이나 인지, 지식을 배워 나가는 것을 이제 중요한 가치로 보게 되고 놀이는 이 가치에서 봤을 때 열등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놀이가 희생당해야 되고 이제 덜 가치로운 거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놀이와 일의 학습이 저는 전반적인 그 학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이제 놀이하면 딱 떠오르는 이 이원론적인 양가적인 선택 이거는 거의 사회적 표상에 그러니까 고착된 사회적 표상에 가깝다. 이게 굉장히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화해하려는 시도들이 3, 4, 5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놀이의 이상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놀이와 일이 분리됐다고 보는 시점에서도 놀이의 순수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놀이는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다가도 숲을 거닌다거나 그쵸?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이런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이 자체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놀이는 순수하고 인간한테 힐링을 주고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교육에서 놀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열등론과 우월론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놀이를 끌어들이는 이제 놀이 담론으로 이제 보면은
놀이가 이상론이지만 저거는 사실은 배움하고는 아무 연계성을 갖지 않는 음 한에서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식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취미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죠. 배움의 문제가 아닌. 그래서 미학이나 예술에 보면 저걸 이제 개인적 취향으로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놀이가 순수하면서도 놀이에서 배움이 있다라고 보는 이제 그 놀이학습 등가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 번하고 다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담론으로 가면 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놀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요게 또 이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에서 지금 놀이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시죠. 예. 그게 이제 놀이의 순수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우월론과 열등론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 근데 어쨌든 간에 배움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휴식 시간에 놀던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뭐 놀이판을 이제 만들어 주고 놀이 자료도 구입하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어떤 본질이 있죠. 예. 수업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교과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놀이와 학습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놀이가 학습을 보완해 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가면 조금 말하자면 놀이가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거죠. 학습을 위한. 뭐 이게 저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술도 순수 예술만 하다 보니까 예술이 너무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 예술이 수학 교육에 도움이 준다라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이즈너가 많이 혼이 났잖아요. 순수 예술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놀이의 순수성과 놀이의 도구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남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저도 뭐 그거에 크게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순수성과 학습에 도움을 되는 거를 이원론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저는 이제 오늘 저의 발표의 초점이기도 하고 놀이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의 이제 그 숙제나 과제같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 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게 놀이 우월론이라고 쓰는 거 저도 이것도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한데 놀이의 가치를 단순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거나 순수화되거나 힐링이나 취미의 문제를 보지 않고 놀이를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우월한 문화 상징 이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문명과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거에 초점이 이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놀이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지식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문화 상징화해내고 표상이 아닌 상징으로 가고 문화를 생성해내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내는 힘이 놀이로부터 온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제 핑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거에 거의 이제 선두로 일을 하죠. 근데 사실은 호모 루덴스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베르송이나 스피노자서부터 왔을 때도 그 놀이가 반드시 뭐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할 때는 놀이를 단순히 그 학습에 대한 도구나 등가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놀이 자체 그러니까 순수성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존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의 본질로서 놀이를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근데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제 개정 누리 과정 2019 아까 오전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유아기가 이제 특히 이제 놀이와 교육이 분리 불가능한 시기라 이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놀이 중심 이제 유아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제 됐죠. 그러면서 이제 놀이에 대한 것이 EBS에서 특강 시리즈로 EBS 다큐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어요. 놀이의 기쁨, 뭐 놀이의 발견, 뭐 그래서 한 3-4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조금 그 놀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일본의 사진 작가 제가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얼굴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안 나오시게 했는데 이분이 아이들의 놀이 사진을 찍는 이제 전문가신데 그 EBS에서 나온 거니까는 뭐 이제 자료가 이 아이들의 놀이를 이제 찍으시는 전문가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굉장히 표정이 살아 있고
풍부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놀이를 바라보시는 거죠. 이제 이분은 그 놀이의 순수성을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시는 사진 작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이 교육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도 이제 교육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들의 그 생명과도 같고 하는 아이가 언제서부터 아이들이 나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몇 시에요를 묻기 시작하고 놀이터에서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작가 그걸 쭉 이제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예. 그 놀이 이상론과 순수성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그 저기에서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더 말씀을 나눠 보면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 놀이와 교육은 여전히 그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왔는데도 놀이의 그 열등론과 이원론, 순수성과 그다음에 교육적 가치에 대한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인식론, 지배적인 인식론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개정 누리 과정을 저희가 개정을 하고 현장에서는 뭐 놀이 중심으로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아겠죠. 어린이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 신난 사람이 선생님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분이 누구일까요? 고민에 빠진 분들이 이제 학부모시겠죠. 예. 집에서도 노는데 학교에서 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고민이고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놀이와 교육의 교육자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왜 자꾸 놀이 때문에 교육이 줄어드는 건 난 반대야. 이런 또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놀이가 많이 들어오면 교육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원을 굉장히 이제 극복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지대의 개척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미래담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놀이 상징론을 수용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인식론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놀이 상징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이게 이제 고흐의 그 예술적인 표현에 인간의 존재를 이제 고흐가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을 담았어요. 일하는 인간, 이렇게 휴식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으면서 이게 분리하지 않고 인간의 전체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화가나 철학자들의 이런 담론 속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가와 유희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놀이 상징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래나 의식이나 이게 굉장히적인 고차원적인 의식이나 문화 상징론을 만들어내는 것들의 배후에 뿌리 깊은 놀이 의식이 있다. 이것은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그 핑크의 텍스트로 좀 풀어보면 절대로 비현실적인 거나 모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징과 연관됐다. 그래서 놀이의 본질 이제 표상을 넘어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좀 글씨는 작지만 이제 그 가공할 만한 자연적 힘에 맞서서 인간이 인간적인 것을 고유하게 전승해 오는 거에 뿌리 깊은 게 이제 놀이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과 교감하고 자기의 현실. 이 밑에 보면 지금 잘 안 잡히지만 그 인식 능력을 넘어서 세계의 근원과 질서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존재론적으로 공포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불안을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기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식으로서 놀이의 유의성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맨 그 밑에 표현들이죠. 사랑하고 노동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면서 죽을 자로서의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한 기제로 놀이를 썼다. 인간이 신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현실적이 아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모든 가정에 의례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단위도 자기가 그 원룸에 살더라도 의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만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사회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아주 결국에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가는 것에 이제 호모 루덴스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는 단순히 미메시스나 표상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과 관계되어 있고 제가 아까 이제 생존과 말씀드렸으니까 그 놀이와 교육이라는 그 책이 교육과학사에서 나왔나요? 그 책을 저희가 이제 부산대 유아교육과에서 BK를 하면서 낸 자료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한 곡들씩 다 많이 쓰셨어요. 제가 원고에 그 교수님들 다 이렇게 성함은 못 넣었지만 많이 이제 그걸 넣었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자 놀이의 그런 어떤 그 숭고한 것과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놀이의 담론이 이제 접근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놀이와 경험의 문제죠. 저희가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의 이제 교육 내용이 유아가 발달이나 교과 지식이 아닌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그 조작적 정의를 내렸죠.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유아의 경험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놀이 상징의 개념은 놀이 열등론과 이원론이라든가 등가론이라든가 뭐 학습의 도구로서의 놀이라든가 이런 좀 복잡한 어른들의 이해의 인식론을 넘어서 결국은 그 지극히 고차원적인 생각하는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이 만나는 제3의 지대로서의 학교 교육의 터가 마련돼야 되는 곳으로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의 미래 담론을 놀이 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오늘 발표에 조금 제가 가져와 보고 싶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과 놀이로 좀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교육적 가치이죠.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뭐 초등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과 교육이 1-2학년군을 제외하고 이제 통합 교과가 있다 고 이제 중간질이 있다가 결국은 교과 교육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흘러갔을 때 교과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지 아니면 지극히 높은 어떤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향해서 뭐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가끔씩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과를 경험한 학습자가 결국은 교육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래서 지극히 교육적인 것이라는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그것이 이제 놀이와 교육이 만나는 지대라는 거. 어떤 교과를 배워도 그건 즐거운 배움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는 게 교육적인 것이 너무 지루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이제 결국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 내용은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교과의 지식은. 이미 이제 그것은 역량 중심으로 가더라도 가감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가장 많이 교과가 강력히 고착화된 것이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가 OECD에서 이미 2030 넘어서 역량으로 갈 때도 이게 교과가 너무 강력해서 교과를 어떻게 조정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교과를 제가 이제 제 이 오늘 발표의 초점이 교과 지식이나 교과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즐거운 배움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 놀이와 교육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이를 따로 하고 교육을 따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고착된 이제 교과 지식이 조금 가감하거나 이제 결국은 이제 CK보다는 이제 PCK를 고민해야 되는 이제 지점으로 와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육적으로 이제 지루한 거는 사실은 교육의 부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는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방인에도 나오잖아요. 부조리니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동원하고 뭐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의 지루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의 부조리로 남게 하는 거에서 우리가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쵸?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으로 가면 자고 놀이하면 너무 신이 나는데 선생님은 불안한 거죠. 쟤네가 배우고 있나? 또 이 생각이 드는 이런 그 부조리를 이제 극복해가는 그래서 놀이와 교육의 통합적인 지대로 지극히 교육적인 것의 본질은 즐거운 배움이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놀이를 초대하고 이 놀이와 교육 속에는 교육의 내용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교육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할 이게 학교 교육에서 놀이와 교육의 담론을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또 절대 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1 번, 2 번, 3 번은 빼도 되고 어떤 거는 뭐 없어지기도 하고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개념인데 제가 그냥 인지능적으로 정리를 해 본 거라는 거야. 이제 놀이가 없는 학습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교 교육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오히려 선수학습으로 다 배운 거 왜 교실에 앉아 있느냐고 물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의 부조리를 선생님들이 고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습자가 내 교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이거 고민 안 하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놀이와 학습을 들어오시는데 이게 놀이 따로 학습 따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교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에서 놀이와 교육을 많이 들어오시는데 결국 놀이 따로 학습 따로의 개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놀이 속에 이제 배움을 포용을 하세요. 이렇게 아까 말한 놀이의 이상론에 가까운 겁니다. 이때 보면 놀이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놀이가 들어온다는 건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놀던 아침에 일찍 와서 놀던 방과 후에 하던 이렇게 초등처럼 이렇게 뭐 중간 놀이를 하던 여기 보면 예. 그 초등이 제가 학교의 예시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예시를 받아서 물론 저렇게 다짜지진 않겠지만 1, 2학년 군에 이제 일과표를 이렇게 짜 보면 국어, 수학이라는 교과가 있고 이제 통합 교과가 있고 그 옆으로 휴식과 중간 놀이, 뭐 앞놀이, 뭐 짜투리 놀이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이거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저 교과는 건드려질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놀이를 하려면 휴식이나 다른 시간을 이제 배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이 이제 유치원의 놀이 중심의 이제 그 일과인데 보면은 교과가 없죠. 예. 그리고 교육 내용이 일과표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초등은 이렇게 정확히 보이고 그래서 저 이런 개념이 조금 이제 요 뒤에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얽힘의 관계를 조금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놀이 따로 학습 따로의 개념은 여전히 학습 우월론, 놀이 열등론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놀이가 교과 교육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놀아. 그치만 도움은 될 거야. 힐링도 되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커야 되니까 조금 놀기는 해. 그리고 많이 놀아야 교실에 와서 조용하지.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놀이도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움이 저 5번하고 이제 상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4번의 놀이는 놀이의 기능을 배우는 거야. 게임하면 놀이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3번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 3번하고 5번 이제 부르기 편해서 번호를 붙였는데 놀이가 배움을 주지만 저건 자유 형식의 배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고정된 그 배움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배운다는 거죠. 근데 학교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학습에 성취돼야 될 내용이 그 부분을 이제 형식적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놀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6번이 이제 제가 이제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이제 이번에 저희 그 유아교육과정에서 제안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의 대안 성격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면 이게 놀이를 이제 교육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제가 조금 이렇게 볼게요. 초등학교에 보면 저 놀이가 있어요. 왼쪽에 놀이. 저거는 그 학습 따로 놀이 따로의 개념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저거는 놀이에서 배움이기 해요. 중간 놀이나 뭐 앞놀이라든가 짜투리 놀이는 휴식 시간에 아이들이 놀죠. 예. 복도가 이때 시끄럽죠. 근데 저거는 비형식적 놀이라는 거예요. 교과를 선생님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왼쪽에 교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게 핵심이고 놀이는 이제 주변이나 언저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이제 놀라운 일이 오른쪽에 저기 이제 초등교육과정에 그 통합교과의 내용책에 보면 바슬질이 이렇게 있고 주제 중심으로 이제 좀 바뀐 여기 보면 제가 저 빨갛게 표시한 저기에 놀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5번이 그러니까 그 학습의 성취를 위해서 놀이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굉장한 진보인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놀이를 활용하세요. 예.
그때 놀이 개념은 학습의 형식적 교육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놀이를 접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꼭 학습의 도구로서 놀이를 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수업과 무관한 놀이고 교사가 배제돼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따로 놀이 따로의 개념은.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 속에도 이게 이제 우리가 놀이와 교육을 생각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제3의 지대가 저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놀이가 그냥 도구로 활용되든 어쨌든 그 일반적인 지식, 핵심의 개념을 아이들이 알고 경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놀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5번과 6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은 이게 이제 개념이 섞여 있죠. 이게 초등학교 국어 교과로 가면 이제 놀이가 사라져 버려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놀이와 교육에서 그 이혼을 부르는 대전제가 있어요. 교육적인 것이 뭐냐라는 이게 사회적 표상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놀이는 상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화해시키는 것이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유치원의 일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치원은 놀이 중심 일과를 해요. 이게 이제 아마 개정 놀이 과정의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활동이 더 많았는데 이제 놀이가 더 많아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교과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이 중심으로 짜져 있고요. 그래서 '뭘 배우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불안 요소인 거예요. 선생님들 불안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통합교육 과정이다. 놀이 중심 통합교육 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아까 보니까 비형식적인 배움을 이제 배우는 것과 형식적 배움을 세우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 유아교사 교육자들 이제 교수님들에서도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과 학부모나 어른들이 그 인식론적인 사회적 그 고착된 어떤 인식론적으로 놀이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유아교육에서 그 형식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놀이를 아이들이 일과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5번과 6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말하는 이제 인식론적 전환이어야 되고 제3의 지대여야 되고 이번 개정 누리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노력한 이제 부분이 이제 이게 비형식적인 이제 이게 저게 59개 이번에 대강화해서 교육 내용을 신의사 예자라는 저희는 이제 초등은 국수 바슬질의 개념인데 저희는 신체 의사 사회 예술 자연의 5개 영역으로 이제 교육 내용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과 많이 연계돼 있어요. 1, 2학년군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59개의 내용으로 굉장히 대강화를 하였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를 보면 초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많이 접합적 교육 과정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형식적이 아닌 형식적 교육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왼쪽에 놀이 속에서 아이가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아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초등도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영역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른쪽에 이 형식적 교육 과정과 비형식적 그 배움을 분리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게 놀이라는 거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형식적 내용을 아이들이 품고 있어요. 이 놀이 속에. 그리고 자유롭게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실제죠. 저 속에서 이제 노는데 그냥 즐겁게 놀아서 뭐 그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5개 영역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헷갈려서. 네. 저 교육 내용을 지금도 그러니까 개정놀이 과정 이전에는 선생님이 활동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가르쳤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초등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수업 속으로 놀이가 들어온 개념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놀이를 활용하시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유아교육에서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교육 내용을 선생님이 제가 이게 리모컨을 조절하는 게 헷갈려요. 이 교육 내용을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속에서 아이가 배울 수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초등의 그 수업 속으로 들어온 놀이처럼 유아도 선생님이 계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육의 놀이 담론에서 학습의 성취를 위해서 놀이가 활용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6번의 놀이를 통한 배움이 제3지대로 현실화되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인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그 교육 내용, 그러니까 놀이를 따로 봤을 때는 그거는 논쟁이 없어요. 그냥 다 놀이를 순수하니까. 근데 놀이와 교육을 붙여서 봤을 때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논쟁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놀이를 교육 내용으로 천착해서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연구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학습자 교과 교육과정 학회에서 하는 말이고요. 저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2022 교육과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나갈 미래에서. 그럼 유치원도 지금 놀이를 통한 배움이 있고 2번이 있거든요. 놀이를 통해 교육의 내용을 배우는 게 있고, 초등도 교과 지식을 위해서 놀이를 배우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학습자가 주도하는 내부작용의 문제를 포함한 놀이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놀이자료를 내줬어요. 기역, 니은 이제 모음, 자음을 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글자를 만들기를 선생님이 기대하는 거죠. 형식적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대하는데 놀이로 하라고 준 거예요. 저 카드를.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왼쪽처럼 선생님의 기대처럼 글씨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저 치읓이라는 걸 들고 저것을 뭐 칫솔 이렇게 만들어가야 선생님의 형식,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 치읓을 아이들이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짧은 사람으로 보고 갑자기 저 밑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요. 저 카드를 들고. 그래서 막 저걸 가지고 또 만들어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것도 사람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은 몸, 다리, 목, 머리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더 빨린다. 이렇게 이제 놀이로 가버린 거죠. 그럼 이제 저기서 결국은 선생님의 형식적 기대의 학습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놀이는 놀이가 이제 배우긴 배웠지만 형식적 배움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대에 못 가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게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서의 배움이 크다. 글자를 배우진 않았지만 저기서 아이가 사람의 형상을 배우고, 그리고 목이 짧고 기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달리기를 한다는 거 알고 달리기 경주의 레이스를 아이가 만들어요. 그리고 출발선도 만들기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때가 올림픽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사회적 상징과 표상을 아이가 알게 돼버리는 거죠. 저것을 빼버리고 형식적 교육과정만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통한 배움은 저 비형식과 형식을 다 같이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놀이와 교육의 통합의 제3지대는 인식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 교육자들이 인식론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 교육 내용과 놀이의 순수성과 학습의 우월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놀이를 이해하고 하려 하는 방식과 근본적인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식론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놀이와 열등 학습 이런 게 아니라 놀이가 형식적 교육 내용으로서 사회적 표상을 포함하고 인류의 생존과 전승을 가능하게 놀이 상징을 배운다는 인식론전을 포함해서 놀이의 우월한 가치가 교육의 본질로 다시 한번 점검되면서 형식적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놀이 교육의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와 교육이 통합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학습자 중심, 이 학회의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 중심에서의 표상된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생성하는 배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정교하게 잘 가르치셨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무엇을 배웠냐가 이제 물음표로 남게 되는 게 교사한테 제일 되게 괴로운 부분이잖아요. 그걸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줄 세우거나 채점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고통스러울 때 결국은 놀이가 학습의 본질이고 배움을 한다라는 것을 결국은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상징을 내부 작용을 통해서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놀이의 담론에 베르그송과 스피노자서부터 뭐 주위까지 갔던 그리고 최근에 놀이 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뭐 이번에 개정된 누리과정,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개정 누리과정은 아직도 논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의 가치에 대한 것들, 뭐 인식론의 어떤 그런 깊게 아직 대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3의 지대를 조금 만들고 유아 중심으로 가고 학습자 중심으로 가면서 교육 내용을 품은 놀이가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공통의 지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놀이가 해서 교육이 줄어들었어. 교육 내용이 줄어서 아이들이 적게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고정된 인식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놀이의 본질을 더 들여다보고 놀이와 교육이라는 담론도 좀 들여다보면서 놀이가 학습을 주도해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극히 이제 결국은 놀이를 안다는 건 지극히 교육적인 것의 본질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대부분의 많은 유아교육관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나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1-2분 남았을까요? 예.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은 그 일과가 놀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놀이가 교육에서 어떻게 형식적과 비형식 지식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비유아 교사 단계부터 그걸 배우지 않고 갑자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개정 놀이 과정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바로 보게 되시는 거예요. 아이가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 배움을 막 생성하거든요. 이제 그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자 이게 5개 영역의 형식적 교육 내용입니다. 저걸 이제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고 조금 배우냐 아니가 아이가 저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아이가 어떻게 배우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면서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뭐 이 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한 2주 걸렸겠죠. 뭐 이제 맨 처음에 보자기를 갖다가 집게로 갔다가 이제 묶기 시작하다가 묶을 뭐 의자와 뭐 책장이 필요했다가 그러다 이제 터널로 갔다가 기차놀이로 갔다가 뭐 이렇게 뱀놀이로 갔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보면 아이가 저 보자기 밑에 터널로 기어가는 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수없이 이제 만들다가 그때 아이가 내 몸을 뱀처럼 기어가야 돼. 엉덩이를 더 낮춰야지만 네가 천장을 안 흔들 수, 저 안 무너질 수 있어. 라는 말을 막 서로 주고받아요. 라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조절해야 되는데 엉덩이, 팔꿈치, 뭐 발목의 위치를 아는 게 교육 내용이고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 가르치지 않아도 유아가 여기 내용을 보면 보자기가 천정이 터널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발목과 엉덩이를 조절해야 돼. 그거를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알고 낮게 조져서 기어가는 거예요. 벚꽃이 흩날릴 때 아이들이 모래 케이크를 만들 때 내 손으로 벚꽃을 살살 만져야 돼. 라고 신체의 대근육과 소근육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가 세부 내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이렇게 고정된 표상을 아이가 선생님이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형식적 교육 내용을 스스로 놀이를 통해 생성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고 교육 내용을 아이들이 두 개 다 비형식과 형식을 이제 섞어서 살살 만지는 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개정놀이과정 해설서에 실린 내용인데 그래서 놀이는 교육의 출발지이고 지극히
교육적인 것의 본질을 다 이제 품고 있는 것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놀이와 교육 책에 정광순 교수님이 학교교육에서 놀이의 근원을 그 검치호랑이 의 패디리 쓴 이거 아주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저도 이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 아주 원시 부족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시더래요. 놀이 속에서 교육이 왔다는 거야. 첫 번째 교육은 두 번째 교육 과정.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놀이를 하게 되었고 교육은 성공적이 되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주위도 놀이와 교과는 인간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게 교과라면 놀이를 통해 경험을 심리화한 게 결국은 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서 경험과 놀이를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과 비형식적인 것, 놀이와 경험이 만나는 이 지대가 놀이의 순수성과 열등과 우월론을 좀 벗어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경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놀이와 함께 경험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의 교실은 이게 교육적인 것인지 놀이인지 아이들의 것인지 선생님 것인지가 구분 안 되면서 뒤섞인 그 상황, 흔적, 그다음에 얽힘에서 저기에 교육 내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형식적 교육 내용. 이게 이제 학습자와 선생님과 놀이 경험 배움이 다 같이 얽혀서 만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자체의 탐구와 교육적 본질을 밝힌 것 위한 거. 학교 교육의 놀이 교육은 형식 교육까지 좀 포함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유효론적 인식론에서 그 해결 안 되는 어떤 그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놀이가 교육 내용을 품게 되는가, 이상론을 넘겨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티칭과 러닝의 사이에서 플레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조율해내는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의 페다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남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저희 해설서에 선생님의 얘기 이렇게 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부영 교수님께서는 이 미래의 학교에서 진정한 놀이 중심 교육은 놀이와 교육의 모순적 관계를 극복하고 교육적 지식이 놀이를 통해 학습자가 진정한 배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또 내주셨습니다. 굉장한 그 공감이 있는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질로서 놀이를 본다는 것에 동의하며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이 가정과는 다르게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놀이 안에서 배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심에 따라 발현되는 놀이의 다양성을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 한계를 느낍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개정놀이 과정이 이제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대집단을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통제 가능한 이제 활동으로 해서 전환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놀이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대집단의 아이가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놀이가 발생을 하고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놀이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간다는 건 개별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그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간다라는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깊어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는 당연히 개별 유아가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놀이가 아이에게 배우는 그 내부작용의 영역이 실제로 그러니까 놀이할 때 저희가 놀이와 유아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유아와 유아 사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놀이가 생성되는 놀이의 맥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아이가 이걸 배우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본다라는 건 아이의 행위 안에서 이면도 봐야 되고 그 놀이와 환경의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제 관계를 본다라는 거 아이가 무엇을 이제 만지게 되면 이것 따르 이것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만지는 행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관계와 집단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개별 유아를 보는 개별 유아를 이해하게 되겠죠. 관계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별 유아를 보냐 안 보느냐에 대한 현상으로 가신다면 내가 이 아이도 놓친 것 같고 저 아이도 놓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놀이의 현상은 모든 교실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그 얽힘을 보시는 게 결국 아이가 무엇을 만질 때의 그 관계.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내가 언제 개입을 하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의 문제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이나 발문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나중에 어쩌면 지엽적인 게 오히려 될 수 있다. 아이가 놀이를 하는 그 복잡한 얽힘과 관계를 보게 됨으로써 개별 유아가 아닌 여러 유아를 동시에도 볼 수 있고 또 개별 유아도 깊어지고 그래서 개별 유아를 오늘 내가 못 봤다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전체의 놀이를 드론처럼 좀 볼 필요도 있다. 또 때로는 현미경처럼 볼 필요도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자유놀이를 운영해 오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자유놀이를 유아교육에서 오래 해왔지만 자유놀이 한 곳에 선생님이 머무르도 전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이를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기록을 안 할 뿐이지 선생님은 놀이의 전체성을 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개별 유아를 내가 오늘 놓쳤다 아니나의 문제로 가지지 않고 전체 아이가 오늘 놀이 속에서 일단 선생님이 아까 제가 인식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놀이하는 순간 아이는 배웁니다. 그냥. 예, 선생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깊게 봐주느냐 아느냐의 문제로 가겠죠. 그래서 기록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개별 유아는 오늘 보지 않아도 그 아이는 배웁니다. 예. 이런 어떤 그 근원적인 인식, 놀이에 대한. 근데 선생님이 더 가까이에서 봐주고 교사로서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실 때 놀이가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모든 아이가 이제 함께 이렇게 선생님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오늘 아니면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별 유아의 관찰과 이런 것도 너무 저희가 좀 고정된 그런 인식론을 조금 벗어나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극복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기록 속에 우리 반의 놀이. 예. 그래서 오늘은 누구누가 놀다가 또 아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놀다가 또 3-4명이 됐다가 어떤 날은 그 놀이가 전체 놀이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개별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아이들의 놀이에서의 진짜 그 복잡성. 우리가 사실은 좀 죄송하죠. 그거를 예비유아 교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놀이를 진짜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안을 쓰고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좀 예비유아 교사 단계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가 경험하면서 더 많이 좀 전문성을 넓혀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답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럼 주제 발표 2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임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